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오너일가 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한미약품 그룹과 관련된 소식으로 꾸려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 한미약품 이야기인데요. 현재 다툼의 구도부터 설명을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친과 장녀 연합 대 장남과 차남 연합,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표를 하나 참고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2024년 1월 1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미그룹 창업주 고 임성기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그리고 이 장녀 임주연 사장이 OCI그룹과의 이 통합 계약 이야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장남 임종윤 사장과 차남 임종훈 사장이 이 계약에 반대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인 일단 29일에는요, OCI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장녀죠, 임주연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권이 예정돼 있고요. 자, 그 이후로 현재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임종윤 그리고 임종훈 사장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내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되는 요인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 공개 매수는 상장사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시에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 매수에 나서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A 과정에서 이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게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정당하게 보장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호책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1997년에 사실 일찌감치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98년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IMF 등의 요구 등에 따라서 1년 만에 폐지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제도가 OCI와 그리고 한미그룹 이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어떻게 해당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제도의 설계상으로 이 상장사 주식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하면요,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일반 주주가 보유한 잔여 지분 일정 부분을 공개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바로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공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OCI 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갖게 되기 때문에 25%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에 해당이 된다면 27%가 아니라 50% 이상을 사들여야 되니까 큰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기회비용과 함께 소액주주 그리고 연금 쪽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를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K산업에서도 기대감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분야죠. 방산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K방산의 높아지는 기대감, 실적, 그리고 양호한 주가 흐름, 이와는 반대로 실생간 경쟁력이 좀 불안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정확히 따지면 방산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쪽을 통해 보겠습니다. 신입 1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최근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수준이 60에서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역도 나오고 있죠.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 대비해서 창원과 대전, 구미의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 수준은 각각 77%, 73%, 6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기사에서는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문제점 보도록 하죠. 정부에서 일단 국내 방산 클러스터가 정부 주도의 소규모 진행에 그치고 있다는 실정인데요. 예산이 5년간 5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 게다가 이 광역 방산 클러스터가 아니라 지자체에 집중된 협소한 클러스터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 인력의 양성 노력도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행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방산혁신 클러스터 2.0 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도 기사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해운업계 관련한 소식으로 꾸며봤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국내 최대 국적선사 HMM이죠. 현재 이 산은과 해진공과 또 할인그룹의 매각 협상이 지난 6일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채권단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하고 있는데요.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말부터 바로 빌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현재 HMM에 대한 재매각 계획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재매각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전하고 있는데요. 해운업황의 불확실성, 최근 들어서는 이 홍해 사태라든지 해운업계의 불확실성을 높일 만한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자 정부의 HMM의 세주인 찾기 작업이 단기간 안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운동맹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업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라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면요. HMM이 이미 가입된 D 얼라이언스라는 해운동맹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독일 선사 하파그로이드가 탈퇴를 하게 되면서 HMM의 경쟁력도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뉴스브리프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확인을 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전해드렸습니다.